라이징의 보스 조가사키와 생고쿠 형님이 갑자기 격돌했다. 생고쿠, 나는 고통을 못 느끼거든? 내 아름다운 얼굴에 상처를 낸 죄는 무겁다고? 이건 엄청난 레벨의 전투였으나 생고쿠 형님은 내 이름은 쿠가쿠 테츠. 이가시 큰 형님, 저는 아직 안 믿깁니다. 너무 괴로워서 그렇지. 나도 현실 같지가 않아. 얼마 전에 죽은 코쿠쇼 형님의 장례식에 가고 있는 무트파 야쿠자다.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라이징과의 전쟁. 내 은인을 죽이다니. 교거쿠구미 놈들 다 죽어. 우리가 의지하던 코쿠쇼 형님이 라이징의 간부 아키모토에게 살해당했다. 그리고 코쿠쇼 형님의 장례식을 치렀다. 형님, 거짓말이라고 해주세요. 젠장. 고쿠쇼, 긴 시간 동안 정말 고마웠다. 코쿠쇼 형님은 인품이 훌륭한 사람, 모든 이의 신뢰가 두터웠다. 조문객 중에는 아모우구미의 노다 씨와 코토기 씨의 모습도 보였다. 또 남 좋은 일만 했겠지. 고기 먹으러 가기로 했는데 왜 여기 누워있어? 고쿠쇼 씨, 코쿠쇼 형님과 노다 씨는 속한 조직은 달랐지만 동기로서 주먹으로 마음을 나눈 사이라고 한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는 큰형님과 함께 두 사람을 배웅했다. 노다 씨, 고토게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코쿠쇼에겐 생전에 정말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게 좋은 남자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나도 옆에 있는 코토게 씨에게 머리를 숙였다. 코토게 씨, 그땐 정말 죄송했습니다. 죄송하긴 쿠가, 야쿠자 사이의 싸움이다. 전혀 나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 전에 있었던 아모우구미와 쿄고쿠구미의 전쟁에서 맞붙었던 일에 대해 사과했다. 명분이 있던 건 아모우구미였으니까. 한편 우리 쿄고쿠구미에게는 할 일이 있다. 라이징 쓰레기 놈들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한다. 간부는 3명 남았다. 조가사키, 시노노메, 아키모토. 셋 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지옥으로 보내라. 네, 조가사키 자식이 어디에 숨어있든지 반드시 찾아내서 이 이치조 코메이가 없애버리겠습니다. 라이징이라는 조직을 흔적도 남지 않게 지워버리겠습니다. 아주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싸웠던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라이징을 파멸시켜야 한다. 현재 전세는 우리 쪽으로 기울었다고 볼 수 있다. 쓰레기 인 더 스카이! 얼마 전 모리아카 형님이 전투광이라 불리는 타카조를 해치웠다. 그리고 시노노메는 생고쿠 형님과 맞붙었고 센스 없는 놈은 죽어야지. 망할, 내가 죽을 줄 알고. 놈은 죽을 수도 있을 정도의 부상을 당했다. 전투불능 확정이다. 시노놈의 일 때려쳐. 너 그러다 죽어. 나는 다쳤다고 뺀 적은 한 번도 없다. 죽어도 현장에서 죽는다. 그게 라이징의 방식이다. 신호놈에, 넌 이제 그만 나와라. 보기 안 좋거든. 일단 이번에 네. 10중 8구 앞으로 몇 주는 복귀하지 못할 거다. 목숨만 겨우 건졌잖아. 치료 잘 받아, 신호놈의. 이 정도 부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금방 돌아올 거다. 그때까지 조가사키 형님을 부탁한다. 정신력과 집념이 장난 아니네, 신호놈의. 이 남자 나중에 엄청난 물건이 되겠어. 교고쿠구미는 총력을 기울여 조가사키를 찾고 있었다. 빨리 찾아내서 평범한 생활로 돌아갈 테다. 미팅을 위해 힘내자. 후배들은 놈들의 본거지로 알려진 곳을 감시했고 간부 어딨는지 말해. 다리 관절 10개 더 만들어줄까? 몰라요, 진짜로. 무트파 형님들은 밖에서 놈들의 소재지를 알아내려고 라이징 조직원을 협박했다. 특히 생고쿠 형님의 광기는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야, 조가사키 어딨냐? 말할래? 아니면 혀를 자를까? 몰라요, 할머니. 형님이 담당하는 카오초에서 단 하루 만에 7명의 혀가 잘렸다. 그러나 생고쿠 형님의 행위는 조가사키에게 전부 보고되고 있었다. 말단 조직원이 또 당했습니다. 교고쿠미의 센고쿠 짓인 것 같습니다. 신호놈에를 그렇게 만든 생고쿠 말이군. 놈은 잔인하고 교활하다지? 네, 워낙 신출귀몰해서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신출귀몰이라. 그럼 교활한 놈이 딱 걸릴만한 덫을 놓으면 되는 거다. 이번엔 나도 움직여야겠군. 가끔 운동도 좀 해야지. 조가사키가 생고쿠 형님을 목표물로 삼았다. 놈은 카오초에 있는 말단 조직원을 전부 불러 모았다.
오늘 나는 카오초에 있는 폐 공장에서 큰 거래를 할 거다. 이건 비밀 정보다. 절대 외부에 발설해서는 안 돼. 말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조가사키가 있는 곳을 알게 된 말단들을 왜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애들한테만 정보를 전달한 겁니까? 지금까지 말단 애들한테는 아무런 정보도 준 적이 없었는데. 그것도 모르겠나, 아키모토? 센고 그 자식이 인류이기 때문이다. 조가사키는 악마 같은 미소를 띠며 그렇게 말했다. 라이징의 조직원은 생고쿠 형님의 거동을 알 수 없다. 저 여자 노래방에서 억지로 할까? 그거 좋네요. 질 떨어지는 너희들은 라이징이겠지? 물어볼 게 있는데 사냥하는 능력이 말도 안 되게 뛰어나니까. 네 눈깔에 XX 해도 되냐? 어딜 XX 해줄까? 하지 마세요. 그럼 일단 밑그림 좀 그려볼까? 생고쿠 형님의 마시간 눈을 보고 입을 열지 않을 놈은 없다. 그리고 마침내 어떤 조직원이 조가사키가 있는 곳을 털어놓는다. 말할게요. 카우초 교회에 있는 폐공장에 있어요. 네 눈을 똑바로 봐. 사실이냐? 진짜예요.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이치오존, 땀의 양, 죽음의 공포에 겁먹은 넌 이건 거짓말이 아니야. 그놈의 상태를 뚫어져라 관찰한 생고쿠 형님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마침 그 폐공장은 형님이 있던 장소에서 가까웠다. 근영님, 리스크는 있지만 별거 아닐 테니 갔다 오겠습니다. 조직원이 입을 열었다고 나도 그 조가사키가 무방비일 리가 없다. 조심해. 그리고 형님은 혼자서 그 폐공장으로 향했다. 그 폐공장 주변에서는 불법 약물인 듯한 냄새가 맴돌았다. 쓰레기들이 약하기 딱 좋은 장소네. 생고쿠 형님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폐공장에 잠입한다. 안쪽에 밝은 곳이 있어. 그리고 드디어 조가사키를 발견했다. 찾았다, 조가사키. 그런데 왜 혼자 있는 거지? 생고쿠 형님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 뒷모습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으니까. 실은 이 폐공장은 카메라로 구석구석 감시당하고 있었다. 아, 생고쿠 벌써 왔군. 빠르네. 역시 훌륭해. 우리 애들은 거짓말은 안 했지. 왜냐하면 내가 속였으니까. 네가 다 간파했다고 생각했나? 생고쿠. 모든 것이 조가사키의 함정이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생고쿠 형님은 총을 들었다. 뭔가 이상하군. 일단 이놈은 죽이고. 그 총알은 눈앞에 있는 남자를 쓰러뜨렸다. 하지만 생고쿠 형님의 나쁜 예감은 최고조에 다다랐다. 너무 허술해. 설마 허사비? 다음 순간 형님의 예감은 적중한다. 무덤으로 어서 오세요, 교고쿠 구미의 생고쿠 씨. 치, 역시 그랬군. 어느새 조가사키가 바로 뒤에 서 있었다. 그리고 놈의 단두가 생고쿠 형님에게 향한다. 얼른 고기 덩어리나 떼라. 장난 아닌데. 하지만 형님도 굉장한 반응 속도. 아슬아슬하게 피한다. 생고쿠 형님은 바로 공격 태세를 갖춘다. 아프잖아, 이 자식아. 애들한테 흘린 정보는 속임수였군. 적을 속이려면 먼저 우리 편부터 속여야지. 자, 이제 죽어주겠어, 생고쿠? 조가사키가 혼자라고? 그럴 리가 없어. 누군가는 잠복해 있을 거다. 생고쿠 형님의 그런 생각을 조가사키가 읽는다. 뭘 겁내고 그래? 1대1로 해보자니까? 나 운동 부족이거든. 아, 이거라 형님. 그 사람이 왜 와? 허접한 시도군. 말도 안 되는 함정은 무시하고 조가사키가 생고쿠 형님을 응시한 그 순간 좀 속아주지. 안 낚이네. 기다렸다는 듯이 눈부신 조명이 빛난다. 아무것도 안 보여. 그 조명은 조가사키의 시력을 앗아갔다. 동시에 생고쿠 형님이 순식간에 거리를 좁힌다. 이게 바로 센스. 지금의 찬스. 춤춰라 댄스. 이탈리아산 고급 재킷. 조가사키가 형님을 향해 재킷을 던졌다. 하지만 형님은 멈추지 않는다. 센스는 있는데 내가 찢으면 되거든. 조가사키의 자켓을 칼로 베어낸다. 뭐라? 어디 갔지? 하지만 조가사키는 눈 깜짝할 사이에 형님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플래시는 시력을 잠깐 빼앗을 뿐 난 이미 보인다. 이 자식 사이드 스텝 빠르네. 조가사키는 사각지대로 들어오는 능력이 탁월하다. 놈은 이미 단도를 높게 들어올렸다. 아이스크림 막대기처럼 뇌에 단도를 꽂아주지. 생고쿠의 무덤이라 써서 말이야. 형님은 아슬아슬하게 조가사키의 손목을 잡아막았다. 사람은 무덤에 묻히는 거다. 머리에 꽂힌 단대에 암흑의 무덤이라고 쓰는 놈이 어딨냐? 죽으면 그냥 고깃덩어리야. 뭘 따지고 그래.
망할 힘이 뭐 이렇게 세? 그리고 바로 조가사키의 강력한 앞발차기가 날아온다. 파워는 내가 한 수 위인 것 같군, 생고쿠. 그 발차기를 명치에 제대로 맞은 생고쿠 형님은 격하게 날아갔다. 더해서 놈은 맹공을 이어간다. 질질 끌어봤자 소용없지. 깔끔하게 죽어라, 생고쿠. 멍청한 놈, 내 아름다운 얼굴을 봐라. 이런 얼굴을 가진 사람이 늘 이기는 게 상식이다. 쓸데없는 소리를. 그렇다면 조각 내주지. 그 말에 생고쿠 형님은 무려 조각 내도 돼. 할 수만 있다면 말이지. 겁을 내기는커녕 얼굴에 들이밀었다. 조가사키가 휘두른 칼은 마치 정강석 거드 같은 스피드. 하지만 생고쿠 형님의 동체 시력은 어마어마하다. 얼굴을 내주고 아슬아슬한 각도로 칼의 궤도를 읽었다. 형님의 뺨이 살짝 베이고 말았다. 아름다운 얼굴에 상처를 낸 버창이다. 여기다 내장을 다 쏟아주마. 형님은 너클 나이프를 쥐고 조가사키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죽어라! 조가사키가 굉장한 백스텝 스킬을 보였다. 그럭저럭 잘 찔렀군. 하지만 이거는 모자라지. 그 타이밍에 피하다네. 괴물이냐? 뺨을 내어주고 휘두른 회심의 일격도 놈의 가슴을 살짝 베는 것에 그치고 말았다. 하지만 형님이 공격을 이어간다. 놈이 벌린 거리를 이용해서 총을 쏜다. 벌집어라 만들어주마! 어딜 보고 쏘는 거냐? 피할 것도 없잖아. 하지만 그 총알은 조가사키를 해치우지 못했다. 그러자 조가사키는 셔츠 깃에 손을 댄다. 이 정도 상처는 나한텐 일상이거든. 아프지도 않지. 그리고 놈은 스스로 옷을 찢어서 벗어던졌다. 몸에 무슨 짓을 한 거냐? 그 몸을 본 생고쿠 형님이 눈을 찌푸린다. 훤하게 드러난 놈의 몸은 비정상적으로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 나는 철이 들었을 무렵부터 매일 몸에 칼을 맞았지. 아빠라고 하는 짐승한테 말이야. 뭐 그 자식은 내 손으로 죽였지만 그 몸에는 전투에서 얻은 흉터 외에도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 벌겋게 부어오른 무시무시한 흉터도 있었다. 고통으로 날 제압하는 건 불가능해. 매일 죽기만을 바랬던 나에게는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지. 모든 것을 내가 지배한다. 나는 아픈 것도 죽는 것도 싫다고. 이제 알겠군. 이 자식은 머리를 뽑든지 심장을 꺼내지 않으면 멈추게 할 수 없겠군. 다음 순간 조가사키가 단도 두 자를 뽑아들었다. 자, 죽을 시간이다, 생고쿠. 걱정 마. 그냥 고객 덩어리가 되는 거니까. 내가 너클라이프 2개를 끼면 장난 아니거든. 생고쿠 형님도 뒤늦게 덤벼들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무기가 격렬하게 부딪힌다. 굉장한 것, 생고쿠. 최고의 전투력이다. 죽어라! 격렬한 싸움은 호각을 다투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조가사키는 죽어! 점점 스피드를 높이는 것이다. 스피드뿐만 아니라 파워도 더 강해졌어. 난 더 이상 못 막아. 하지만 여기서 생고쿠 형님의 센스가 폭발한다. 그러니까 난 너랑 센스가 다르다고! 형님은 갑자기 품에서 가루가 든 봉지를 꺼냈다. 그걸 조가사키를 향해 찢어 던졌다. 받아라! 눈에 들어가면 실명이다! 그렇군. 염화나트륨인가? 하지만 이런 걸로는 시간도 못 벌겠는걸. 멍청하긴 왼쪽으로 피하기 쉽게 뿌렸거든! 철판 그득히기다! 생고쿠 형님은 놈이 피하게 될 방향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야말로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그 발차기는 조가사키의 안면에 직격했다. 하지만 까먹고 말 안 했는데 난 맞아서 의식을 잃은 적은 없거든. 놈은 형님의 다리를 잡아챘다. 다음 순간 조가사키의 칼이 날아온다. 자, 게임 오버다. 못 피해. 다리를 잡히는 바람에 반응이 늦어진다. 대단한걸. 이게 삶에 대한 집착인가? 생고쿠 형님은 오른팔로 칼을 막으며 힘들게 치명상을 피했다. 생고쿠 형님은 거리를 벌린다. 너 이 자식 두개골이 오랑우탄이냐? 이제 운동은 질렸어. 효율적으로 죽여주지. 하지만 조가사키는 억지로 거리를 좁혀오진 않았다. 효율적으로 무슨 의미지? 나는 함정에 빠졌어. 놈이 혼자 있을 리가 없어. 그렇다. 형님은 사정거리 안에 있었다. 지옥으로 본 보야지.
형님은 초인적인 반응으로 총알이 명중하는 건 피했다. 하지만 옆구리에 관통상을 입었다. 오, 이 총알을 피하다니 굉장한 걸. 지금껏 꽤 아프겠는데 이제 제대로 못 움직이겠지, 센고쿠. 이럴 때 위기에 빠졌다가 하는 거간 처음 경험하네. 생고쿠 형님의 옆구리에서는 피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생고쿠 형님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총을 꺼내들었다. 망할. 눈앞이 흐려진다. 어디냐 저가사키. 하지만 총구는 엉뚱한 방향을 겨냥하고 있었다. 어딜 보는 거냐? 마지막은 꼴사납군. 그건 센스 없는 거 아니야? 다음 순간 조가사키의 낯빛이 바뀐다. 아니, 이 자식이 뭘 쏘려는 거야? 아, 눈치챘냐? 이게 바로 내 센스다. 같이 저 세상으로 가자 저가사키 아키모토. 형님이 노리는 건 연료 탱크였다. 실은 이게 생고쿠 형님의 히든 카드였다. 전투 중에 한 발은 이 연료 탱크에 쏜 것이다. 잘못 겨냥한 척을 하면서. 보통 연료 탱크는 한 발 맞으면 일단 가솔린이 흘러나온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솔린이 흘러나오면 한 발 더 탱크에 쏴서 폭발하게 만드는 거지. 다음 순간 조가사키가 탱크에서 멀어진다. 소름이 돋는군. 미쳤네 그가. 그리고 생고쿠 형님은 너희들 폭발 좋아하잖아. 같이 날아가 보자고. 탱크를 향해 발포했다. 그리고 미쳤다. 격렬한 대폭발이 일어났다. 조가사키와 아키모토는 아슬아슬하게 폭발을 피했다. 저 자식 센스 있네. 재미있네. 살아있으려나, 생고쿠. 생고쿠 형님은 놈들보다 탱크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온몸이 엉망진창이었지만 극한의 상황에서 도망간다. 이게 센스지. 어찌된 건지 살아있었다. 하지만 생고쿠 형님은 겨우 죽음만 면한 중상이었다. 아, 큰일 났네. 핸드폰이 날아가 버렸어. 바로 택시 못 잡으면 죽겠는데 이거. 그 대단한 생고쿠 형님을 이렇게 만들다니. 조가사키 개자식, 아직 한계가 보이지 않는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라고